오늘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다. 성수기인 2월은 진짜 지옥이야. 뭐야? 유메... 언니? 제 이름은 마차시 유메. 25살 회사원입니다. 저에게는 18살 연상인 언니가 있어요. 사실 제 부모님은 제가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언니는 당시 18살로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 대학교 자퇴할게요. 뭐? 하지만 기껏 고생해서 들어간 대학인데.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대학이 아니라 유일한 가족인 동생이에요.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굳게 잡아줬던 언니의 손에 온기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자매는 둘이서 힘을 합쳐서 살아왔어요. 거의 제가 언니에게 도움을 받는 거지만요. 언니는 초등학교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엄마가 된 것처럼 키워주었어요. 고등학교에 대학까지 보내줘서 요즘 취준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업인 오키드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작았던 유메가 그런 대기업에 엄마랑 아빠도 분명 기뻐할 거야. 고마워.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이렇게 저는 언니의 곁을 떠나 무사히 자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언니가 연인이 생겼다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저를 신경 쓰느라 연애를 할 여유도 없었을 테니 저는 그저 기뻤어요. 상대는 같은 나이에 회사 동료인 사이토 마소오 씨. 네가 유아가 업어 키웠다는 동생이구나. 유아를 닮아서 그런지 미인이네. 아니에요. 잠깐 남의 동생 꼬시지 말아줄래? 미안. 상냥하고 부침성이 좋은 마소오 씨를 보고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나서 잘 됐다며 안심했어요. 저는 언니를 위해 최대한 효도를 하고 싶어서. 언니, 나 사실 계속 저금하고 있었어.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번에는 내가 언니를 지킬 수 있도록. 유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말은 하지 마. 나를 위해서 대학을 자퇴하고 19년이나 키워줬잖아. 나도 언니한테 은혜 좀 갚게 해줘. 유메, 그래.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른끼리 무슨 일 생기면 너한테 기댈게. 그렇게 해줘. 결혼식이랑 신혼여행도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줘. 마소랑 얘기해볼게. 정말 고마워. 유메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줘서 난 정말 기뻐. 그리고 언니는 마소오 씨와 3년을 사귄 후 정식으로 약혼했어요. 1년 동거 후 결혼하기로 해서 저희 자매는 처음으로 따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제 서로 독립할 때가 왔네. 언니, 다시 한번 19년 동안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를 의지해줘. 우린 세상에서 단둘뿐인 가족이니까. 그래, 약속이야 유메. 이렇게 언니를 마소오 씨 곁으로 보냈어요. 언니! 이날만큼은 울지 않을 수도 맨정신으로 있을 수도 없어서 저는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 행복해야 돼! 유메 씨 너무 많이 마신다. 루란 씨는 이 마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스즈키 루란 씨, 회사 후배. 하지만 사실은 회장님의 동생이에요. 장래의 사장님을 돕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경험을 쌓는 중이라고 해요. 루란 씨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11살 연상인 오빠 손에 자랐다는 비슷한 배경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친해졌어요. 우리 오빠는 나한테서 자립을 못하는 사람이거든. 결혼해주면 진짜 다행이지. 유메 씨도 언니가 행복해져서 기쁘지? 그렇긴 하지만. 자, 오늘은 원할 때까지 같이 마셔줄게. 소리 대박. 진짜 잘 마신다. 이렇게 루란 씨에게 위로받은 후 후련해진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언니와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유메 안녕. 마소오 씨, 오랜만이에요. 언니와의 생활은 어떤가요? 엄청 즐거워. 근데 사실은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네? 갑작스럽네요. 여행이라고 해도 금요일에 휴가를 내서 일요일에는 돌아오는 거라 그냥 가볍게 가는 거야. 와, 좋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가기로 한 곳에 좀 산속이라 데이터가 잘 안 터지니까 연락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알콩달콩한 두 분 방해는 안 할게요. 고마워. 선물 기대해. 동거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이 가장 즐거운 시기겠지. 기쁘다. 기쁘지만 쓸쓸해.
동생한테서 자립을 못했다는 사장님의 마음이 이해돼요. 그런 거로 마수호 씨 말대로는 아니지만 언니에게 연락하는 건 자중했어요. 저에게 그럴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그래요. 격리부는 지금 지옥 같은 2, 3월 성수기, 결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의 다망함은 다른 부서와 비교도 되지 않아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야근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지만 2, 3월만은 야근을 개방하고 특별수당을 붙여줄 정도예요. 왜 여기서 숫자를 틀리는 거냐고? 선배! 잠깐 질문 좀 해도 될까요? 5분 더! 아니 10분만 더 기다려! 4, 5, 6, 3, 4, 2, 1, 9, 8, 7, 6, 1, 0, 9 어라? 이거 뭐라고 읽더라? 8 마차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매일 좀비가 되어가는 중이라 언니에게 연락할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 달력 날짜를 봤을 때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헐, 벌써? 시간 뛰어넘는 거 아니야? 언니가 여행에 간다는 연락을 받은 게 어제 일 같았어요. 사실은 지금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야근 없이 퇴근하기로 한 상태인데 저는 내일이 야근 없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언니와 둘이서 밥이라도 먹으러 갈까라는 마음에 라인을 보내기로 했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여행은 재밌었어? 나는 지금 성수기인 3월이라 지옥이야. 그래도 내일은 간만에 야근 없이 퇴근할 수 있어. 오랜만에 밥 먹으러 가자. 답장 기다릴게. 이렇게 라인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저도 라인 답장이 빠른 편도 아니고 재촉하는 건 좀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라인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오늘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다. 성수기인 2월은 진짜 지옥이야. 뭐야? 언니? 거기엔 변모한 모습의 언니가 있었어요. 옷은 엉망인데다 상처투성이었고 안색도 안 좋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언니! 살려줘. 19년 동안 언니와 같이 지냈지만 언니가 SOS를 보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언니를 실어보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언니분은 영양실조에 걸리셨습니다. 영양실조요? 심지어 온몸에 긁힌 상처와 다박상까지 모두 일주일 전으로 생긴 새로운 상처들입니다. 그럴 수가... 이건 명백한 형사사건입니다. 언니분은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니에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참고로 언니분께 남편이나 연인이 있을까요? 네. 약혼자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만일을 위해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언니분은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에 이 상태가 되신 거죠? 네.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설마... 약혼자분과 헤어진 후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상태로 보아 오늘 생긴 것이 아닌 상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언니에게 그런 심한 짓을 했을까? 하지만 일주일 전에 연락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말라고 굳이 연락한 것, 언니한테서 여행에 갈 거라는 연락이 오지 않은 것, 어제 라인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던 것, 이 모든 게 안 좋은 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서둘러 병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아직 잠에 들어 있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저는 일이 있어서 도저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곤란해진 저는 루란 씨에게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루란 씨, 밤늦게 죄송해요.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야? 사실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저는 루란 씨에게 언니가 폭행 사건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범인 후보에 언니의 약혼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세상 말로 옮기자 두려움이 솟아올랐어요. 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니. 그 사실을 일주일이나 눈치채지 못한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어요. 지금 무슨 병원에 있어? 모니로봇 중앙병원이에요. 바로 갈게. 기다려.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루란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자 정말 루란 씨가 와주었어요. 루란 씨! 이제 괜찮아. 혼자서 힘들었지? 잘 견뎠어. 아무튼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 당신이 지금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건 언니에 대한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일이...
괜찮아. 오빠가 이미 대처 중이야. 네? 지금 급하게 지인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격리 담당자가 있는지 닥치는 대로 연락하고 있어. 오빠도 벌건 얼굴로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일 같은 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라고 했다니까. 사장님! 그보다 유메 씨, 당신은 한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게 좋겠어. 왜요? 만에 하나 언니의 약혼자가 범인이라면 당신 집까지 언니를 찾으러 갈 게 틀림없어. 어쩌면 이미 근처에 있을지도. 그 약혼자에게 연락은 했어? 의사 선생님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현명한 조언이네. 그래도 상대한테서 연락이 오면 답장하는 게 좋아. 수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운다더니 정말 마수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약혼자야? 네. 유메, 늦은 시간에 미안해. 혹시 유아 거기 있어? 부끄럽게도 여행에서 좀 싸웠는데 집을 나가버렸어. 저자한테는 연락했을 것 같아서. 어떡하지? 침착해. 성숙이라 바쁘고 회사에서 자면서 일하는 중이라고 말하자. 마수호 씨 안녕하세요. 사실은 지금 격리부가 지옥 같은 성수기라서 오늘은 회사에서 잘 예정이에요. 방금 라인 확인해봤는데 언니한테 연락 온 건 없었어요. 그렇구나. 바쁜데 미안해. 만약 유아한테 연락이 오면 알려줘. 가능하면 집에 돌아와달라고 말해주면 고맙겠어. 알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을까요? 잘했어. 자, 오늘은 이미 늦었고 면회 시간도 지났으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정말 그래도 되나요? 우리 오빠가 데려오라고 했거든. 하느님, 부처님, 사장님. 이렇게 저는 루란 씨를 따라 사장님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빠, 나왔어. 오, 어서 와, 루란. 그리고 마차 아저씨도. 진짜 사장님이다. 아, 그런 반응은 또 저번에. 그치만 저 같은 평사원한테는 구름 위의 존재시니까요. 하긴 격리부에는 찾아간 적이 별로 없긴 하지. 하지만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 가볍게 아란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렇게는 못해요. 그보다 유메 씨 씻고 올래? 오늘 많이 피곤하잖아. 정말 그래도 되나요? 씻고 오면 저녁에 준비되어 있을 거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스즈키 남매의 대접을 받으며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란 씨는 그동안 여러모로 조사해 주셨는지 루란한테서 들었는데 언니분인 유아 씨와 약혼자가 근무하던 회사는 루키 유통 맞지? 네, 언니랑 마수호 씨 둘 다 영업직이에요. 우리 회사도 루키 유통과는 거래가 있으니 영업사원들도 물론 알고 있지. 영업부장에게 확인해봤는데 언니분은 일주일 전부터 회사를 쉬고 있대. 네? 참고로 마수호라는 놈은 출근을 하고 있어. 즉, 이 시점에서 여행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마수호가 범인인 건 확실할 거야. 그럴 수가. 왜 대체 이런 짓을. 그건 마수호를 잡으면 알겠지? 어떻게. 나한테 맡겨. 내 소중한 사원과 사원의 가족을 상처 입힌 죄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사장 파워 남용. 오빠, 남용이란 워딩은 좀 별로지 않아? 발동이라고 하는 거 어때? 그거 멋있다.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마츠 아저씨. 언니는 19년 동안 저를 키워줬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제가 언니를 구할 거예요. 꼭이요. 응, 그래. 좋아. 힘을 합쳐서 마수호를 무찌르자. 네! 이렇게 사장님과 루란 씨의 작전 회의를 한 다음 날 저는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회사를 쉬고 언니에게 갔어요. 제가 아닌 사람들은 병문안을 엄격히 금지시켜서 마수호의 접근을 방지했어요. 언니,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유메.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오열을 했어요. 그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는 거겠죠. 저는 언니가 진정될 때까지 그저 등을 쓸어주었어요. 마수호 씨한테 연락이 왔어. 괜찮아. 언니에 대한 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나도 지금 회사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에 안 가고 있어. 그러니까 마수호 씨는 날 찾지 못할 거야. 다행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처음엔 다정했어. 근데 갑자기. 유아, 오늘부터 회사는 쉬자. 우리 결혼할 거잖아? 뭐야, 무슨. 뭐냐니, 계속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유아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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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단둘이서 살자. 싫어. 그 이후로 밥도 화장실도 잠도 다 마스오 씨에게 관리받았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오싹한 사실에 저까지 눈물을 흘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울면 언니를 지킬 수 없어요. 저는 꾹 참았어요. 언니, 이제 괜찮아. 내가 꼭 언니를 구해줄게. 하지만 어떡해. 그건 야, 설마 오키드 사장님께서 직접 와주실 줄이야.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루키 유통에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이토 씨와 마츠 아저씨가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마츠 아저씨는 오늘 안 계시나요? 네, 아쉽게도 그녀는 이대로 퇴사할 것 같습니다. 대체 왜죠? 사실 저와 그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결혼으로 은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결혼하실 건가요, 유아 씨?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유아? 마츠 아씨, 이게 대체? 그 남자는 동거를 하게 되자마자 본성을 드러냈어요. 그 탓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입원하고 있는 거고요.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로 도망쳤거든요. 그런 남자와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무슨 거짓말을? 아니에요, 이건. 사실 유메 씨는 제 부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의외로 허술하시네요. 뭐 우리로선 땡큐지만 부장님, 제 부하의 언니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거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건 직권남용이야. 뭐가 직권남용이라는 거냐? 부장님, 마사 씨는 몸이 좋지 않다. 어쩌면 임신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대로 퇴사할 것 같다라고 했지 않았나? 그건 임신 같은 소리 하네. 말도 안 돼. 유메. 이 일은 이미 경찰에게도 상담했어요. 뭐? 당연한 거죠. 언니를 괴롭게 만들고 굴욕을 준 걸 지옥에서 후회하도록 해. 아란 사장님, 저분은 저희 쪽에서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저분이 끝나면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럼 이만. 망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소는 현행범, 감금죄로 2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어요. 게다가 언니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21만 엔을 지불할 것을 통보받았죠. 형무소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 입회하에 일괄로 지불했죠. 물론 회사에서도 징계해고 당했으니 사회적 제재를 받은 후에도 그가 지옥바닥에서 고통받게 될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 후 언니는 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회사는 마스오가 떠오른다고 퇴사했어요. 한동안 요양생활을 하다가 취준을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설마 유메가 나를 부양하는 날이 올 줄이야. 돈 잘 버는 동생으로 성장했지요. 그러고 보니 재취직할 거면 꼭 오키드로 와달라고 사장님이 그러셨어. 정말 너무 좋은 분이라 숭배하고 싶어질 정도네. 그치? 자랑스러운 사장님이야. 그로부터 반년 후 언니는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하여 오키드의 영업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어요. 자매 둘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게 정말 기뻐요. 언니는 앞으로도 사랑을 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욱 언니가 혼자서도 괜찮아질 때까지 앞으로는 제가 언니를 도울 거예요.